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오늘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최강의 무기 청웅투에 쏟아지는 러브콜과 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저 멀리 뜨거운 사막의 나라, 중동에서 말입니다.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바이라고 하면 그 부자 나라 아시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가요, 어느 날 이웃 나라인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두 발이 아니에요. 무려 100일 흔네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미사일들 중에서 161발이 공중에서 펑펑 터져서 막혔습니다. 도시는 무사했고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방어 작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무기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천궁2 미사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천궁2가 중동의 하늘을 지켜준 겁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천궁2가 이란이 쏜 미사일을 요격한 성공률이 무려 96%였습니다. 96%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100개의 적 미사일 중에서 겨우 4개만 놓치는 정도의 엄청난 성능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라고 소문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도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기록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놀라고 유럽 사람들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이 정도였어?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한테도 천궁2 좀 팔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는요, 이미 계약한 천궁2를 빨리 달라고 한국 정부에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유, 그러니까 석유를 우리나라에 먼저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말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국민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달려왔습니다. 이라크도 달려왔습니다. 카타르도 달려왔어요. 다들 우리 대한민국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하나만이라도 빨리 보내달라. 석유를 퍼줄 테니 미사일을 달라. 청취자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으시죠? 우리가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 시절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쌀 한 톨이 귀하고 고무신 한 켤레가 귀하던 그 시절에서요. 이제는 전 세계 부자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천궁2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 천궁2라는 무기는 도대체 어떤 무기이길래 미국 무기도 못하는 일을 해내는 걸까요? 누가, 언제, 어떻게 개발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나가시는 어르신들께도 자제분들께도 손주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함께 나눠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궁2에 쏟아지는 관심과
러브콜 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선 맨 처음 천궁2를 사겠다고 손을 들었던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지금부터 한 4년쯤 전인 2022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와 정식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무려 4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4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은요, 어지간한 중소기업 몇백 개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23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10개 포대를 들여가기로 했고요. 금액은 약 4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아랍에미리트보다 규모가 더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엄청난 계약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9월에는 이라크도 합류했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우리 LIG넥스원이라는 회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라크에 들어가는 천궁2는 이름도 따로 붙였습니다. 이라크 M셈이라고요. 원래 천궁2의 영어 이름에서 한국을 뜻하는 글자를 이라크를 뜻하는 글자로 바꾼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동의 세 나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모두 우리 천궁2를 구매한 상태가 됐습니다. 세 나라 계약 금액만 합쳐도 대략 12조 원이 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2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한 5억 원이라고 할 때 그 아파트 24,000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서울 강남의 큰 아파트, 단지 몇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우리 천궁2 하나로 벌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2026년, 그러니까 바로 올해 3월에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이란이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편을 드는 아랍에미리트를 향해서 미사일을 소나기처럼 퍼부었어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까지 온갖 무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목표물에 떨어지는 아주 빠른 미사일이고요. 순항미사일은 낮게 날면서 목표물까지 날아가는 똑똑한 미사일입니다. 자폭 드론은 쉽게 말해서 폭탄을 실은 무인 비행기가 목표물에 부딪혀서 터지는 무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무기가 동시에 쏟아져 내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는 그때 우리 천궁2 2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 포대에 발사대 4대, 각 발사대마다 미사일 8발씩이 실려 있으니까 총 64발의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었던 셈이지요. 이 천궁2가 일한 미사일을 향해서 60발 넘게 발사됐고 그중 96%를 정확히 맞춰서 공중에서 폭파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개의 적 미사일 중에 겨우 4개만 놓치는 그런 놀라운 성능입니다. 특히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낮게 날아오는 그 까다로운 미사일을 상대로는요, 오직 천궁2만 투입돼 보였는데 8발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100% 요격률을 기록한 겁니다. 한 발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도
이런 수치를 실전에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천궁2가 첫 실전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 수십 년간 쌓은 기록을 한 번에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긴급 기사를 썼어요. 한국 무기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홍콩 신문도 다들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성능에 훨씬 싼 가격이라고, 이제 미국 무기 시대가 저물고 한국 무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요.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 나라들은 우리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계약한 나머지 8개 포대를 빨리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있고, 요격 미사일도 30발을 추가로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구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아랍에미리트 공군 수송기가 직접 와서 미사일을 실어 갔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미 계약한 물량을 당초 약속한 날짜보다 더 빨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같은 나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우리 무기가 있다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궁2라는 무기가 도대체 어떤 무기인지, 왜 이렇게 잘 싸우는지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 천재, 활궁자를 씁니다. 하늘을 지키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참 우리나라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활처럼 하늘로 날아오는 적을 정확하게 맞춰서 떨어뜨리는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투는 영어로 숫자 2,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천궁 2로가 먼저 있었고 그걸 더 발전시킨 두 번째 모델이라서 천궁2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적의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공중에서 격추하는 무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군이 우리 마을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 우리 쪽에서 그 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총을 쏴서 공중에서 부셔버리는 겁니다.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천궁2는 이걸 해냅니다. 이 천궁2는 땅에서 하늘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땅지차, 대할 때 차, 공중공자를 써서요. 땅에서 공중을 상대한다는 뜻이지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적의 공격을 땅에서 막아내는 무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궁2 한 세트를 한 포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 포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첫째,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멀리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눈치채는 장치입니다. 마치 커다란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교전 통제소가 있습니다. 이건 적군을 발견했으면 우리 미사일을 어디로 쏠지 결정하는 두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발사대가 4대 있습니다. 이 발사대 한 대마다 미사일 8발씩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포대에 총 32발의 미사일이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천궁2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그 미사일이 적 미사일을 맞추는 방식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히트 투 킬,
우리말로는 직접 충돌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보통 미사일은 적 근처까지 가서 펑 터져서 파편으로 적을 부수거든요. 그런데 천궁2는 그냥 적 미사일에 정면으로 쿵 부딪혀서 박살을 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바늘로 바늘 귀를 꿰는 것처럼 정확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기술이 정밀하다는 뜻입니다. 또 천궁2는 수직으로 발사됩니다. 발사대에서 똑바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 다음에 공중에서 방향을 틀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요. 이 덕분에 어느 방향에서 적이 오든 상관없이 360도 모든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의 작은 엔진이 옆에 붙어 있어서 공중에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적 미사일이 요리조리 피해도 따라가서 꼭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궁2는 탄도미사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적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올 때 우리 천궁2가 하늘에서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궁2는 단순히 수출 효자 상품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인 셈입니다. 천궁2가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 거리는요, 약 40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로는 약 15km까지 올라가는 적을 잡을 수 있어요. 비행기가 보통 10km 정도 높이로 날아다니니까 여객기보다도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적까지 다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 중동 전쟁에서 천궁2가 어떻게 그 탁월함을 증명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2026년 3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을 때 아랍에미리트는 여러 나라에서 사들인 방공 무기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의 사드 미사일, 이스라엘의 바락파로 미사일, 러시아의 판치르 미사일, 그리고 우리 천궁2. 이렇게 다국적 연합군처럼 함께 싸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우리 천궁2였다는 겁니다. 유용원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어요. 90%가 넘는 방어 성공의 주역이 바로 우리 천궁2였다고요. 이게 왜 대단한 기록인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믿을 만한 방공 무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궁2가 딱 한 번의 실전으로 그 패트리엇의 신뢰도에 맞먹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자,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 이웃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자랑스러워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단한 천궁2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천궁2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기가 아닙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걸린 눈물겨운 노력의 결실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1995년 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오래된 미국제 호크 미사일이라는 낡은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이걸 바꾸어야 하는데
어떤 무기로 바꾸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올까, 미국에서 사올까, 한참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8년에 드디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자.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킬 무기를 만들자.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때 이 사업의 이름이 철매 2호 사업이었어요. 쇠철자, 매매자, 쇠로 만든 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 사업에 투입된 초기 예산이 969억 원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든 것이 천궁, 그러니까 천궁 1호였어요. 2015년 10월에 드디어 우리 군에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오래된 호크 미사일을 대신해서 우리 하늘을 지키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연구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대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천궁2 개발이 시작됐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총지휘를 맡았고 3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힘을 합쳤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LIGNX1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사일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고 미사일 본체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맡았어요. 두 번째 회사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멀리서 적 미사일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회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와 추진 엔진, 그리고 이동식 차량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회사와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 연구하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또 시험하고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2018년에 양산이 시작됐고요. 202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첫 천궁2가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지요. 천궁2의 국제 경쟁력은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둘째, 그러면서도 성능은 최고 수준입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갖춘 무기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가격부터 볼까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궁2 미사일은 한 발에 약 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보통 탄도미사일 한 발을 막으려면 우리 요격 미사일 2발 정도를 쏴야 하는데 패트리엇으로 막으면 한 번에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천궁2로 막으면 30억 원에서 40억 원이면 끝나요. 패트리엇 한 발 값으로 천궁2 4발을 쏠 수 있는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가성비 아닙니까? 게다가 납품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미국 무기를 주문하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7, 8년씩 기다려야 돼요. 미국 공장이 이미 너무 많은 주문을 받아서 만들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주문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급한 나라한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몇 년 뒤에 받아봐야 그때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도 유연하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무기를 팔 때 이 기술은 안 가르쳐 준다. 저 부품은 우리가 직접 만들 테니 너희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까다롭게 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는 나라의 사정을 잘 들어주고 그 나라에서 직접 일부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도 어느 정도 가르쳐 줍니다. 현지에 공장도 세워주고요. 그러니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모든 장점들이 합쳐져서 천궁2는 세계 방산 시장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오래 방산 사업을 해온 나라들이 입이 쩍 벌어졌어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이 상황에서 한국 외에는 단기간 내에 방공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요. 전북대학교의 장원준 교수님도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한국 방산 수출의 전망이 이제 활짝 열렸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천궁2 한 가지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방산 산업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K방산, K는 한국을 뜻하는 영어 글자예요. 이 K방산이라는 말이 이제 전 세계에서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K방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K2 전차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만든 최신 탱크인데요. 폴란드라는 유럽 나라가 이걸 무려 1000대 가까이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폴란드 혼자서 30조 원 넘게 지불했어요. 둘째,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라는 뜻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요. 즉,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는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또 FA-50이라는 경공격기도 있고요.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천궁2까지. 이 5가지가 현재 K방산을 이끄는 주력 제품들입니다. 자,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제조업 실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동차 잘 만들기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차들이 지금 미국 도로를, 유럽 도로를 누비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조선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들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거제도, 울산 가보시면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쇠붙이를 가지고 뭐든 빠르고 정밀하게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 실력이 그대로 무기 만드는 데로 이어진 거예요. 무기라는 게 결국은 쇠로 만든 정밀한 기계거든요. 자동차 만드는 솜씨, 배 만드는 솜씨,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솜씨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더 저렴하게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공장들은 주문이 밀리면 1~2년씩 기다리게 하지만 우리 공장들은 밤새워 돌려서라도 약속한 날짜 척척 납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입니까? 둘째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뛰어난 반도체와 IT 기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무기라는 건
결국 정밀한 컴퓨터 덩어리입니다. 미사일 하나를 만들려면 적을 찾아내는 센서, 방향을 계산하는 컴퓨터,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 장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런 게 다 반도체고 IT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실력, 소프트웨어 실력, 통신 기술이 고스란히 무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궁2가 그렇게 정확하게 적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똑똑한 반도체와 컴퓨터 덕분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싶어도 못 갖는 기술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셋째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가진 넓은 내수시장 덕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나라 군대 자체가 아주 큰 고객이라는 뜻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규모가 아주 큽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해병대까지 해서 5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 큰 군대가 계속 새 무기가 필요하니까 우리 방산회사들은 안정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공장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 군대가 꾸준히 사주니까 회사들이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이유는요, 우리 국군이 훈련을 통해서 직접 검증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외국 고객들이 우리 무기를 믿고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여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평상시에 실제로 그 무기를 쓰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도, 천궁2도, K2 전차도 전부 우리 국군이 먼저 도입해서 수십 년간 굴려보고 고장난 데가 있으면 고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 무기를 살 때는 이미 한국 군대가 검증을 다 마친 제품을 사는 거예요. 마치 누가 한번 입어보고 좋다고 추천한 옷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훨씬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평시에도 항상 실전에 준하는 긴장감으로 훈련을 합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검증된 무기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대충 시험한 무기보다 훨씬 믿음직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섯째 이유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부지런함과 정직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약속을 하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잖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에 일을 해서라도 약속한 날짜의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면 끝까지 책임지고 고쳐주고 관리해줘요. 이런 성실함이 외국 고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줍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 탱크 대신에 우리 K2 전차를 샀을까요? 독일이 요구한 납품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절반의 기간에 약속한 대로 척척 납품을 해줍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자, 이런 5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우리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저렇게 펄펄 날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 성장세를 한번 보실까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3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몇 배가 됐어요. 지난해 2025년에는 무려 1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거예요. 현재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는 10번째입니다. 위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네 번째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까지 제치고 세계 4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천궁2가 보여준 기세라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요, 북대서양조약기구, 우리가 흔히 나토라고 부르는 그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 있지 않습니까? 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무기를 수출한 기준으로만 보면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와 공동 2위입니다. 즉, 서방 세계 우방들한테 파는 무기로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자유진영의 무기고, 이게 요즘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찬사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나라들한테 무기를 공급해주는 나라라는 뜻이지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 이 땅은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고, 외국 원조 없이는 당장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요. 미군이 주는 초콜릿 한 조각, 구호 물품으로 받은 옷 한 벌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얻어와서 겨우 나라를 지켰어요. 그런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가 사려고 줄을 서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무기보다 훌륭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공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 외화 벌어들이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나라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천궁2 한 발, 한 발에는 그 모든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연구소 박사님들의 밤샘 연구가, 공장 노동자들의 성실한 땀방울이, 우리 군인들의 굳건한 지킴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천궁2가 중동 하늘에서 이란 미사일을 격추시킬 때마다 저 먼 사막 상공에서 폭발하는 빛 하나하나에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함께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한 번만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청취자 자시상,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천궁2 다음 버전인 천궁3호도 이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나라들,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도 우리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산회사들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미 받아놓은 일감이 무려 1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쉴 틈 없이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일이 밀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공업 국가가 되었고, 공업 국가가 이제는 최첨단 기술 국가로 변모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맨 앞줄에 우리 방산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산산업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천궁2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활, 천궁2.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의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남은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우리나라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